일로 오셨나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왔어요. 그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가 있고, 사저라고 하지만 그 사저가 좋은 턴가 아니면 나쁜 턴가를 확인하려고 왔어요. 박근혜 대통령 업적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면으로서는 이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억압과 탄압과 독재로 정치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억압 없이 독재 없이 국민들 자유, 기본적 민주화를 완벽하게 구축을 하면서 대통령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위대하고 또 엄청나게 위대할 정도로 대단하셨던 분이세요. 그 키가 작으신 분, 그 연약하신 분, 그 약했던 분이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갔던 분이세요. 그리고 그 누구도 함부로 박근혜 대통령을 논해서는 안 될 정도로 엄청 위대하고 크셨던 분이세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 공기업들이 적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그때 당시 철도 파업이 있었죠. 철도 파업이 엄청 심했고 모든 국민은 철도 파업을 했기 때문에 철도 노동자 세력 편을 많이 들어줬었어요.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언론이 좋지 못하였어요. 그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적자가 이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철도 노동자들이 6천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이게 방송에 나간 다음에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돌아섰고 철도 노동자는 그 당시에 깨졌어요. 그리고 철도는 2014년, 2015년, 2016년 연속 흑자가 되었고, 2017년서부터 다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 다시 적자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기업은 최대한대로 흑자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적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박근혜 대통령은 흑자의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곧 공기업을 처음으로, 어느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처음으로 흑자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건 2017년서부터 서서히 공기업은 적자로 돌아섰고, 18년, 19년 되면서 완전 적자가 돼버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경제요. 박근혜 대통령 때 아파트값 상승률이 17%밖에 안 돼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53%가 돼요. 아셔야 되지만 경제가 안정이 되면 부동산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경제가 불안하면 주식이 올라가고 도박이 올라가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올라갔던 이유, 주식이 올라갔던 이유, 바로 부동산 경제가 불안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 부동산 경제가 안정이 되면 모든 게 다 안정이 돼요.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불안하면 모든 게 다 폭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쌀값 안정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 쌀값 평균 가격이 35,000원 정도예요. 평균을 보면 42,000원 꼴이었고, 그 다음에 2021년 평균 보면 55,000원에서 6만원 정도가 돼요, 평균적으로.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 때 그때 쌀값은 35,000원이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2022년을 보면 6만원에서 7만원까지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이 됐어요. 물가가 바로 역대 대통령 중에 최저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세금도 안정이 됐고, 부동산 경제가 안정이 됐고, 노동자 일자리 창출, 이제 구미공단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단이 세워지게 돼 있었어요. 그 일례로 한번 GM을 보자 이거죠. 원래 GM은 군산에서 2012년도에 나가려고 했어요. 이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은 군산 시민을 위해서 GM이 남아줬으면 합니다. 세금을 많이 완화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GM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말을 듣고 군산에 남기로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이미 노동자들은 GM을 나가라라고 했고 군산 시민들은 GM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탄핵된 다음에 GM은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군산은 개판이 되고 있어요. 이때 당시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노동자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준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욕을 하면서도 그 당시 국회의원 선거를 했을 때는 막상 선거를 하니까 더불어가 다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어떤 면으로선 개또라이 같은 짓이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군산에 GM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대통령이고 바로 더불어는 GM을 지키지 않은 정부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산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또 외교 부분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나라가 박근혜를 칭송했고 박근혜를 한없이 국상을 올려줬던 거예요. 심지어는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했을 때 보면 박근혜가 푸틴 다음으로 3위가 됐던 거예요. 그 정도로 국상은 높여졌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재인이 중국에 갔을 때는 국격은 한없이 떨어졌어요. 아예 전 세계에서는 문재인을 취급을 안 했고 심지어는 왕따까지도 시켜버려요.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러 정상들이 사진을 찍게 되면 모든 정상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대화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개 국어를 하는 거 아시죠? 어떤 개또라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아무 말도 못하는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사개 국어를 하면서 여러 정상들하고 심지어는 독대로 대화를 할 정도의 언어 수준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독대로 한 적 있나? 아니면은 통역관이 있어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한심한 것을 방송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따박따박 외국어, 영어면 영어, 프랑스어면 프랑스어, 영국어면 영국어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많이 하시다 보니 여러 정상들은 박근혜를 칭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국방을 한번 보면 박근혜 정부 때가 바로 대한민국 국방이 가장 완벽했던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특히 김관진, 박근혜 대통령은 김관진을 인정하셨고 김관진은 대한민국 국방을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북한에서 쏘면 먼저 선제 타격하고 후 보고하라. 북한이 한 발을 쏘면 10발을 쏴라. 이러니 북한이 꼼짝을 못했던 거예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 때 개성공단을 차단을 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이익을 봐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처럼 개성공단을 지키려고 했더니 북한이 어떻게 했어요? 개성공단에 있는 큰 건물, 유리 건물을 아예 폭파시켜버렸죠. 거기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성주 사드를 설치함으로써 대한민국 CCTV를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주에서는 사드를 없애라, 사드를 치워라, 해체하라 지금도 농성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거기에 연루된 천주교, 원불교 여러 종단들이 거기에서 사드를 물러가라고 아직도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드는 북한이 핵탄두를 쏠 때 그 핵탄두를 감시해서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게 바로 사드예요. 사드는 공격 목표가 아니라 사드는 방어 목표예요. 우리 집에 CCTV가 있는 것과 없는 차이, 내 고장에 CCTV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그 차이는 너무 커요. CCTV가 있다는 것은 도둑놈들이 함부로 못 들어온다는 뜻이고 내 집을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보디가드가 내 옆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일부 무식한 대한민국 국민은 2022년 2월까지도 아직까지도 사드는 없어져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CCTV를 없애는 이런 한심한 일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점이죠. 너무 한심하게. 그 다음에 생활이요. 메르스 때 어땠어요? 박근혜 정부가 현재 코로나 방역 체계를 만들었다는 거. 메르스 때 어땠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때 엄청나게 강하고 엄청나게 능동적으로 메르스 방역 정책을 완벽하게 이루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메리스는 얼마 안 돼서 없어졌죠. 그 다음에 원전이요. 원전을 보면 전 세계 1위였었어요. 한국 원전을 갖고도 전 세계에서 1위 국가, 안정적인 국가. 문재인도 인정했잖아요. 문재인이가 원전을 폐지시켜놓고 전 세계에서 원전 셀러리를 할 때는 대한민국은 40년 동안 원전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지랄로 말했던 사람이 원전 피해 영화를 보고 원전을 없앴던 그 장본인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원전이 바로 대한민국 에너지를 대표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원전이에요. 우리는 기술력이 없잖아요. 원전을 하게 되면 태양광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될 정도로 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국민들에게 속였고 국민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아직도 거짓에 허덕여서 원전을 완전히 개망쳐놨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국민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겠고 국민들 스스로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줬고 국민들 스스로가 도덕을 갖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건 물가가 안정이 돼야 되고 경제가 안정이 돼야 되고 모든 게 안정이 돼야지 국민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일을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예.